콜센터를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은 이제 확진자가 80명 선으로 늘었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요. 현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수민 기자, 지금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서 있겠습니다만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이 콜센터 건물인 거죠? 네, 제가 있는 이곳 건물 11층에 있는 콜센터와 연관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콜센터와 관련해 8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첫 확진자와 같이 일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접촉자에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저녁 양천구에서는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 3명과 콜센터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직원 1명과 기존 확진자 직원의 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인천에서도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같이 식사를 한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콜센터 직원과 가족,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입주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콜센터 근무자들이 업무 관계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건물 자체가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또 거주민들까지 밀집해 있던 상당히 큰 주상복합 건물이죠. 네, 콜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지상 19층, 지하 6층의 규모인데요. 현재 서울 구로구는 해당 건물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말고도 7층부터 9층까지 같은 회사의 콜센터에서 5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다른 업체의 사무실도 입주해 있습니다. 13층부터 7개 층은 140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로선 다른 층 직원들과 직접 접촉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강기 공동사용 여부 등이 파악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건물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가 5개 있어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콜센터 관련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구로구는 콜센터 건물 근무자라고 밝혀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 등에 원활하게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보셨듯이 콜센터는 사안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로 교회, 학교, 극장 이런 곳들은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를 하는 밀집 사업장들은 사실상 관심 밖에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 오기는 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서 근무 시간을 좀 분산한다든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혹은 직원들의 사무실을 분산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권고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420여 개 정도에 머물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밀집 사업장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생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감염시킬 소지가 드러난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당연하고 전화기 마이크에 개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콜센터 상담원은 약 40만 명,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담원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전화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문제점은 변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 콜센터의 모습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책상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상담원 200여 명이 이곳에 앉아 쉴 새 없이 전화를 합니다. 콜센터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거의 유사한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또 말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장시간 접촉하다가 이렇게 다수의 환자가 집단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콜센터 상황은 어떨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마스크가 있어도 더 많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벗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응대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좀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좀 목소리가 울리고 응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지만
콜센터 현실은 요즘 정부가 권장하는 재택이나 유연 근무와 거리가 멉니다. 한 대기업 홈쇼핑의 콜센터 상담원은 KBS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콩나물시루 같은 콜센터에서 매일 11시간씩 하루 2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지만 감염 예방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중단하고 근무 인원을 줄여서 순환 근무를 좀 하고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24시간 콜센터의 경우 컴퓨터와 마이크 등 비품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을 통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콜센터 상담원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재하청과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충북에서는 괴산의 한 마을에서 확진자가 10명 넘게 계속 나오는 바람에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충북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진희정 기자, 오가리 마을이죠. 어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충북 27번째 확진자는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23번째 환자의 부인인데요. 남편이 확진될 때 이 여성도 진단검사를 했는데 당시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이어 한 마을에 사는 남동생 부부도 잇따라 확진되면서 이들의 밀접 접촉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재검한 끝에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지난 4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로 오가리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닷새 전부터 주민 전체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오가리를 사실상 동일 집단 격리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장현면을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괴산군도 자가격리 중인 주민 전원에게 긴급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을 CCTV를 분석해 외부 출입 차량을 살피는 등 감염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충북 2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충주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7일 서울 여동생 집을 방문했는데요. 이틀 뒤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여성도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이후 10하루 만입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 사는 확진자가 충북을 방문한 사실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이들이 다녀간 곳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대문구에서 12번째로 확진된 20대 남성인데요. 역학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의심 증세가 나타난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청주 오창 일대에 머물렀습니다. 또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충북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이 여성과 접촉한 직원 그리고 주민 40여 명의 검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네, 충남 쪽은 그동안 줌바 댄스 수업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직장 감염 사례까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선 기자, 이 줌바 관련 감염은 좀 줄었다 싶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한 천안 지역의 집단 감염 사례는 주춤한 반면 서산에서는 직장 내 감염으로 밤사이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한화토탈연구원의 직장 동료들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자세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토탈연구원 부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벌써 6명의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이로써 어제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충남 10명, 세종 2명을 합쳐 모두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에서 나온 2명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정부청사 5-1동 4층 전체를 소독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천안 아산에서도 확진자가 또 몇 명 나왔죠. 네, 어제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살 남아가 포함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아기 엄마의 친정인 경북 경산의 친정 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선 엿새째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집계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0명이고 이 중 완치자는 1명 늘어 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대구 경북의 확진자 증가세에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의 방심도 없이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겠죠. 집단 생활시설과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지은 기자, 경북도에 이어서 대구시가 집단시설 관련 대책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근데 앞서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교회와 약 900m 떨어진 달서구의 한 콜센터 직원 5명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지난달 27일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직원 23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콜센터에서도 지난 5일 직원 1명이 감염돼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대구시는 콜센터 직원만 따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서울 상황을 고려할 때 대구도 확진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도 경상북도처럼 집단 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뒤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집단 감염 시설의 확진자도 추가로 늘었는데요. 경상북도는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100여 명에 대해 2차 검사를 한 결과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린요양원의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어제 7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2명이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신천지 신도인 감염병 예방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대구 서구보건소에서는 팀장과 접촉한 직원 38명 중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들 일부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네, 대구에서 아직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 중인 확진자는 1,8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 가운데 535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입소 문제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역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침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이 우려하는 생활치료센터 퇴소나 완치 판정, 자가격리 해제 관련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어제 기준 대구는 1,887명, 경북은 290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마다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동시에 건강 상태도 파악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는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경찰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고 예산 2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치료제 개발에 쓸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천효정 기자, 우선 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 131명의 확진자가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513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며칠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확산 추세가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92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2주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수도권의 확진자가 대폭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고양에서는 그제 폐렴 증세로 일산 백병원을 찾았던 5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18살 딸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최근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해외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모두 54명, 중증 단계 이상의 환자는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치료제 개발의 길도 열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체 탐지용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정부 연구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복기 환자의 혈액 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 생산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단백질을 우리 연구진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는지 여부와 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뉴욕주 일부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산세가 뉴욕시로까지 이어지면 방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주방위군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170명을 넘어서자 쿠오모 주지사가 전격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주방위군이 투입되는 곳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웨체스터 카운티 뉴로셀 지역입니다. It is a dramatic action, but it is the largest cluster in the country. 지금까지 여기서 10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65%가량이 이곳에서 나온 겁니다. New Rochelle is a particular problem. It is what they call a cluster. The numbers have been going up. The numbers continue to go up. 뉴로셀 지역은 뉴욕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투입되는 주방위군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청소와 방역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쿠오모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주방위군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진 않지만 임시 폐쇄되는 시설 점검 등에는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뉴로셀 지역의 확산세가 인구 밀집 지역이자 경제 중심지인 뉴욕시로 이어질 경우 방역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선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확진자 접촉 의원과 악수에 검진 필요성이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I don't feel that any reason. I feel extremely good. I feel very good. But I guess it's not a big deal to get tested, and it's something I would do. 기관이나 언론사 집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 내 확진자 수는 800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27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주는 38개 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폭락했던 뉴욕 증시가 밤사이에는 급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이 경기 부양책에 윤곽을 흘렸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정부 대책도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5%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7% 넘게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주식시장이 충격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반등으로 장을 시작한 주가가 급락 그리고 다시 급반등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여 전날 대폭락 장세의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의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소득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금 보존 조치를 준비 중이란 언급도 했습니다. We're also going to be talking about hourly wage earners getting help so that they can be in a position where they're not going to ever miss a paycheck. 하지만 시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고 변동성도 매우 커 현재 정부 지원 대책만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옵니다. Risks are very high that the U.S. economy is going to go into recession, that the virus is going to do a lot of damage to economic activity. 한편 어제 대폭락했던 국제유가도 10% 넘게 급반등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고 오펙의 석유 감산에 반대했던 러시아가 추가 감산 협상의 여지를 남기자 협상의 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 급등의 동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국내에서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현장의 혼란, 현장의 혼잡은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약국별로 언제 팔고 또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약국은 이른 시간부터 마스크를 팔고 여기는 마스크가 일찍 오는 거예요? 오늘 9시 10분에 왔어요. 어떤 약국은 오후 6시 이후부터 팔기도 합니다. 하는 시간이 약국별로 매일매일 제각각이다 보니 몇 곳을 돌아야 하고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시간을 모르게 이 집 갔다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오늘 갔더니 그 거지면은 자기도 들어오는 시간을 모른대요. 약국들도 난감합니다. 언제 입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공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입고 시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오부제 시행에도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어제부터 마스크 판매 정보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입력한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은 수량 등을 정보화하고 재고량은 재고 없음, 30개 미만, 30개에서 100개 미만, 100개 이상까지 4단계로 나눠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마스크 재고 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스크 앱 개발자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전국 2만 3천여 개의 약국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판매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 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한 10분 이내에는 팔린 정보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또 앱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탈리아는 전 국민 이동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음에도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외 유럽 국가들에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유 특파원입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습니다. 이탈리아 6천만 국민의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첫날, 업무나 건강상 이유 외엔 외출이 금지되면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생필품 구입은 허용돼 가게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Bisogna seguirle e fare di tutto perché vengano rispettate. Oggi è la prima volta che la metto perché fino ad oggi non ce l'avevo, quindi 하루 1,000명씩 확진자가 증가하자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령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이동 제한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 징역이나 벌금 28만 원. 전국 봉쇄령을 내린 콘테 총리는 감염 확산 상황을 전시에 비유했습니다. Decisione giusta oggi è di restare a casa. Il futuro nostro dell'Italia è nelle nostre mani e queste mani devono essere mani responsabili, oggi più che mai.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금지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경기도 중단됐지만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630여 명이 됐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진 않기로 했지만 주변국 검문은 강화됐습니다. 접경국 오스트리아는 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1,5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0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선 프랑스에선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확진자 접촉으로 엘리제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국내에서는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축구에 이어서 프로야구도 사상 처음으로 개막을 연기하면서인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결국 프로야구의 발목마저 잡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개막을 4월 중으로 연기했습니다. 개막이 연기된 것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2020 시즌 KBO 정규 시즌 개막일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막을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KBO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무관중 경기를 통해서라도 144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를 연고지로 한 삼성의 경우 홈 경기를 원정 경기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축구
축구에 이어 야구 개막까지 늦춰지면서 사상 최초로 국내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리던 프로배구와 농구는 남은 리그 일정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프로배구의 경우 중계권과 경기장 대관 문제 등이 겹쳐 있어 4월 중순까지 시즌을 반드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3월 넷째 주 리그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은 시즌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리그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제 리그를 시작에 따라서 그 일정은 좀 길어지고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프로농구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지켜보며 일정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서울 기온 8도로 어제와 비슷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과 강원 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0도, 대구 2.9도, 전주 2.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낮아서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던 동남아에서도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휴교령이 내려졌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확진자 수가 3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10명에 불과했던 필리핀에서는 이틀 만인 어제 확진자가 3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확진자 증가가 지역사회 감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9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마닐라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I implore everyone to fully cooperate with us in investigation and contact tracing activities.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확진자가 없었던 필리핀에서는 지난 6일부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18명 늘어난 117명으로 처음으로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를 통한 2, 3차 감염이 늘자 그동안 접촉자 중심의 검사를 받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택 방문 유료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최저 10만 달러의 여행자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네, 요 며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증가폭이 좀 주춤하다 했는데 서울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또다시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원래 당국의 발표가 하루 2번씩 있었는데 이제 하루 1번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어제부터는 방역당국의 공식 집계가 하루 1번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신 자료는 어제 오전에 발표된 현황인데요.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7,513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0시 기준 54명이었는데요. 이후로 대구에서만 6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금은 6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날짜별 확진자 수를 보면 이달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죠. 특히 어제는 2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지역별 상황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그동안 확진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던 곳 대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추가 확진자가 2주 만에 처음 1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도 하루에 10명 늘어난 정도로 확산세가 주춤한 곳이죠.
그런데 최근 우려되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모두 최근 하루에 10명 정도씩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역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가 완만해진 모습이죠. 반면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당국의 발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콜센터 관련 확진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최소 50명, 인천과 경기까지 합쳐 모두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전체 확산세가 꺾였다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구 북부의 통합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이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와 같은 건물에 민주당 예비후보 캠프가 입주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갑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은 양금희 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선거 캠프 사무장 이모 씨가 그제 갑자기 숨졌습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사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지난 5일 선거 사무실을 방문했던 만큼 양 예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19일부터는 제가 대면 선거운동을 중지를 했어요. 사무실에 사람들이 다녀가는 사람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다녀가지 않았고요. 11층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으로 임시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 6층엔 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사무실도 입주해 있습니다. 윤 예비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모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일단 윤 후보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선거운동은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비상이 걸린 후보들,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활동은 SNS로 알립니다. 요컨대 어떻게 공급된다는 것인지 언제 공급된다는 것인지가 깜깜해요. 방역공사로 왔습니다. 한 달여 남은 총선, 코로나19가 선거운동의 풍속도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기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사태의 진원지인 우한시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우한 방역의 상징 허선산 병원입니다. 열흘 만에 1000개 병상을 만들어 환자